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승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매년 1조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요.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붙은 무임승차 논란,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4월에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워낙에 적자 규모가 커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서울시가 4월 인상을 고려하면서 두 가지 안을 두고 지금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인상, 두 번째는 400원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을 고려 중인 건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 평균 9,200억 원 정도인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적자 규모가 1조 2,6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예, 사실 300원도 400원도 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노인의 무임승차 인원이 적자 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적자 1조 2,600억 원 중에 30%인 3,780억 원이 무임승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기준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1,524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는 30% 정도. 그런데 반대로 보면 지하철 적자가 다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1조 1,000억 원의 적자에도 직원들에게 1,700억 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수당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예,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줄이자라는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이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흐지부지되곤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의 만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인데요. 근데 이걸 내년에는 74세로 한 살 낮추고 매년 이렇게 한 살씩 낮춰서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얘기를 해보면 기존대로 65세부터 지금은 이제 무임승차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66세로 조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반대로 한 살씩 해마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나이 때문에 지역 간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좀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요. 노인단체들은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노인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무임승차 기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39년 전인 1984년에 도입된 뒤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65세 정도였고 당시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는 이 비율이 17.5%로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서 관련 복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뭐 60대는 청년이다, 노인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70살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만 70세에서 74세까지를 노인이라고 봤고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6.5%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건 노인 빈곤율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 빈곤율,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지 못하는 건 사실 이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7%가 넘습니다.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에 15,000명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기준 연령을 섣불리 상향했다가는 안 그래도 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빈곤한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지금보다 적었던 2014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를 보면요. 무임승차가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서 우울증을 줄여주고 관광 활성화 등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이런 고민은 비슷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도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70세 이상 노인이 전부 대상은 아니고요. 주민세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민세를 내느냐 면제받느냐에 따라서 연간 무제한권의 가격이 20만 원과 10,000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프랑스는 62세 이상부터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반값으로 할인해 주고요. 한 달 소득이 296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런던 지하철은 평일 60세 이상의 경우 오전 9시 이후에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요금을 100% 할인받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처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노인 기준 연령을 단순히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노인 복지 등을 고려한 사회 경제적 편익 등 다각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